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야당 쪽 반응을 봐야 될 텐데요. 성치훈 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뭐 친화력, 뭐 원만한 뭐 소통 능력, 뭐 그리고 이제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과거에 어땠다 저땠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홍철호 수석에 대해서는 네. 야당에서도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일단 그래도 1년 반 만에 대통령께서 브리핑룸까지 나오셔서 직접 소개를 하셨는데 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이겼으면 그리고 여대 야소가 됐으면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 정도로 중량감 있는 인사입니다. 네.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번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휘어잡고 이끌어갈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중량감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는 것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다만 정진석 의원이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 게요. 네. 사실 대통령의 인사는 곧 메시지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야, 대여, 대언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인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대야, 민주당과 관련돼서도 안 좋은 발언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운동권 코스프레, 뭐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뭐 앞서 또 살펴본 것처럼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1심에서 실형이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든 어쨌거나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매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대여 관련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 과거에 당을 나가기 전에 네.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 이런 격한 표현을 쓰셨던 분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대여 관계가 사실상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꿔야 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제왕적 당정 관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비판까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언론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언론 관계가 좋을 거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과거에 이 여야의 저희 같은 패널들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매우 지적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뭐 보수 패널 중에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서 조금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은 보수 참칭 패널이다. 참칭 패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던 분이에요. 그 네.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도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간섭하려고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비서실장으로서 과연 대언론 관계를 잘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여, 대야, 대언론 관계 모두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생각을 바꾸셨는가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은 정진석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고유의 인사이기 때문에 뭐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제 어떤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성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옴으로 인해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바랬던 그런 기대가 수직적 당정 관계가 유지되는 것 혹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대통령하고 수평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는 당연히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네. 이행하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 수직 관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당과의 당정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물론 당정 관계에 있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건 정무수석이겠지만 네. 정무수석 이외에도 비서실장의 마인드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린 게 뭔가 이번 비서실장은 좀 대통령실을 좀 휘어지고 네. 뭔가 틀어잡고 정말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이 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의 말씀은 장점입니다. 네. 아마 시청자들이 이제 다 수긍을 하실 텐데 그 수평적 당정 관계는 가령 당정 회의를 할 때 이제 비서실장, 총리, 그다음에 여당 대표 이제 이런 세 분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뭐 주례 회동 비슷하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올지 그리고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변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오든지 그래도 그 항상 좀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네. 때로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민심을 잘 읽지 못할 때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이 안 그래도 뭔가 그 대국민 접촉이 더 많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 네. 과거에서 보여줬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좀 격한 표현들을 쏟아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저희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